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별을 보고서 그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별이 되고자 합니다. 피들이 기관, 여기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뭐 잡다한 거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점수가 갑자기 확 오릅니다. 30, 40 하고 있다가 갑자기 80이 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 점수 아닌 것 같아요. 찍어서 맞은 것 같아요. 찍어서 맞는 건 없습니다. 다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경에서 경찰학개론을 강의하게 된 공병인입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경찰학 강의를 했습니다. 승진과 간부와 채용까지 모두 다 하니까 그에 관한 기출문제라든지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경찰학을 공부하고 경찰학 실력을 향상시켜서 합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모두의 경찰에 입성하게 된 계기는 외부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말로다가 경영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리진도 그렇고 다 젊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원들이 돈을 보면서 자기 이윤들만 추구하면서 학생들이 이용해 먹는 모습들을 종종 봤는데 그게 되게 보기 싫었습니다. 모두의 경찰은 그 관리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정말로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더 해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고 목적이 같죠. 학생들을 합격시켜야겠다. 어떻게 하면 또 최대한 합격을 시킬 때 빨리 합격시킬 것인가. 목적이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뭐 다른 학원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 커리큘럼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너희들이 합격하려면 이것도 듣고 심화도 듣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핵심이 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학생들이 합격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학생들의 수험 기간이 주는 겁니다. 실제 이 수험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학생들한테 훨씬 불리하고 힘듭니다. 그걸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철학과도 맞아가지고서 이 모두의 경찰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승봉 교수님과는 제가 다른 학원에 있을 때 김승봉 교수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강의하자고요. 처음 뵀을 때는 김승봉 교수님 사람이 상당히 수도분하고 거의 뭐 농부 스타일이죠. 정말 시골에서 막 올라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랑 이렇게 말씀하고 대화하고 하다가 김승봉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저분처럼 돼야겠다 라고 하는 걸 피상적으로만 봤어요. 저렇게 대강사가 돼야겠다, 유명 강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뭐 강의할 때 처음에는 정말 기본도 하고 심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학생들한테 강의 많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승봉 교수님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병인아, 네가 학생들보다는 돈이 훨씬 많지 않냐. 그래서 그렇죠 형님. 그러면은 학생들을 상대로다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을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그러한 강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괜히 이제 강의를 난잡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다가 딱 필요한 강의, 요거 들으면은 딱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강의,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김승봉 교수님은 그 마음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싫어하시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볼 때 학생 내지는 동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승봉 교수님은 자기 자식 이러고 생각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한번 강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따르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경찰학개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말 그대로 개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범위 넓은 대신에 깊이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학은 일단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학, 행정법, 경찰 역사에다가 실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셔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힘들어도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에 있는 줄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경찰학입니다. 경찰학개론 출제 경향은 2012년부터 좀 쉽다가 근래 들어가지고서 갑자기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다뤄주지 않던 경찰청 예규라든지 훈련과 같은 그 세부 규정들을 경찰이 이렇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범위가 넓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전에는 법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법에 부수하는 하부 규정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하기 까다로워지긴 시작했습니다. 경찰학위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험 과목이 개편될 수 있는데 시험 과목이 개편되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과목이 경찰학입니다. 실제로다가 예전에 2007년도에서 2007년도, 8년도, 9년도가 경찰학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어나 국사를 어렵게 낼 수는 없고 그다음에 형법, 소송법은 판례를 내는데 이 판례 가지고서도 어렵게 낼 수 없으니까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 경찰학을 어렵게 냈거든요. 시험 과목이 개편이 돼가지고서 이제 형사법이나 헌법이 들어가게 되면 형사법이나 헌법은 너무 어렵게 내지 못합니다. 이건 사법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정한 난이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합격자, 불합격자를 나누기 제일 좋은 과목이 경찰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락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두세 문제, 세네 문제 정도는 꼭 어렵게 내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근래 들어가지고 경찰학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학계로는 사실 고득점 맞기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워낙 넓어요. 학원도 그렇고 선생들도 그렇고 이 넓은 범위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도 그걸 또 다 하려고 해요.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요. 그래서 보통 한 개를 외우면 두 개를 알고 두 개를 외우면 세 개를 하는데 세 개를 외우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많은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다 까먹고요. 자기 중심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공부는 일단 중심이 되는 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 줄기를 잡아놓고 세부적 내용들을 붙여야 됩니다. 법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세부 규정이 나오는데 법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세부 규정들, 이게 줄기입니다. 중심에 해당하는 법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세부 규정들 같은 것들은 단순하게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고득점이 나옵니다. 강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보다 보면 여러분들 수험 기간만 길어져요. 점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경찰학은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출제위원들이 주는 점수가 있습니다. 70점까지는 기본으로 줍니다. 70점까지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 10점, 20점, 30점 해가지고 80점, 90점, 100점을 만드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100점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점 방지용으로다가 이상한 문제를 하나 꼭 넣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문제를 맞추겠다고 하다 보면 다른 문제를 틀립니다. 제가 이렇게 찍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 외에 게 나오면 틀리세요. 그래도 95점은 나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고득점입니다. 즐거운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강의.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학생들이 약장수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냐면 반복해서 정말 뭐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다섯이요, 여섯이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귀를 계속 때린대요. 문제 보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귀로다가 환청이 들려가지고 맞출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예를 들어주는데 그 예가 어려운 예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장은 기억 못해도 그 예를 기억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가 참 좋았다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예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 이해를 하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강의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험 생활은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별을 보고서 그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별이 되고자 합니다. 수험 생활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자, 수험 생활은 원래 힘듭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웠던 게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지금 이 젊은 청춘을 바쳐가지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도 이게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공부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두운 밤하늘을 갈 때 여기서 별을 보면서 저 별만 잘 쫓아가면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해하듯이 여러분들도 저만 잘 쫓아오시고 저 사람 수업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합격할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힘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